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 새벽에 진짜 저도 잠을 안 자고 졸면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어제 나스닥만 마이너스 4.73%가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 비트뿐만 아니라 애플은 마이너스 5.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 구글은 마이너스 3%, 아마존은 마이너스 7%, 테슬라는 마이너스 6.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리는 이유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하며 1982년 이후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국의 물가 상승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중에 가장 높으며 지난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됐고 1년에 2차례 상한이 조정이 되는데 지난달에만 54%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 임금은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고 실업률은 3.7%까지 떨어지면서 48년 만에 최저였지만 반대로 임금은 4.2% 상승하는 데 그치며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에 비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 당연히 생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의 소비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이미 3월 영국 GDP는 0.1%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영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선 지금 당장 생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당연히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여유는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여유가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월마트 어닝 쇼크 이슈입니다. 이번 월마트 주가 하락은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컸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월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2.7%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공급망 관련 비용 그리고 인건비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올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인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일반 잡화에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유가 상승 그리고 물류 비용과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로 앞으로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 주식 3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누버거 버먼의 마르코 포트폴리오 매니저 또한 소매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월마트는 안전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졌고 이번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이렇게 아쉬운 표현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월마트 주가 폭락으로 인해 지금 경제 심각성이 더 크게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부동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30년 고정은 5.3, 15년 고정은 4.48까지 오른 상태이며 지금 현재 미 주택 지표는 이미 심각한 과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집계하는 헤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올해 298.9까지 올랐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인 2006년 4월에 206.7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2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은 20.2%를 기록을 했고 세계 금융위기 전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4년 6월 그리고 7월에 기록한 17.1%였습니다. 그때보다 3.1%가 지금 더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1분기 가계 부채는 2,660억 달러 늘었고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모기지 부채가 2,500억 달러 늘었고 높은 가격으로 주택 판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준에서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가계 부채는 15조 8,400억
2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1조 7천억 달러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 가계 부채 중 주택 관련 부채는 11조 5천억 달러로 전체 부채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금리를 3번밖에 올리지 않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올릴 텐데 지금처럼 급증한 가계 부채는 향후 세계 경제 시장에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모기지 금리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5.3%로 2009년 이후 최고치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90일 이상 모기지 이자 연체율이 0.5%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연체율이 높아질 때가 저는 다시 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이슈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그리고 차트에 관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나스닥 비트코인이 출렁거리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최근 상황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비트 차트를 한번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7K에서 31K 이 구간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28.7K는 지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조만간 깰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번 주 주봉 아래 꼬리를 다 채우는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봉으로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5일선과 1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저번 주 저가였던 26.7K 밑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포인트는 주봉상 양봉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음봉으로 마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 26.7K 밑으로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매를 떠나서 세계 경제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좋은 이슈들이 나와도 모자를 판에 최근엔 루나 이슈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외면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락장에 매매를 하는 것보단 최대한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이렇게 많이 물려 있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분들은 한번 내가 그 코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는지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물타기를 할지 손절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을 할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퀀텀 월봉 차트입니다. 18년도에 12만 7천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3년에서 4년을 기다렸는데도 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 선택한 결정이 앞으로 코인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원금이 큰 손실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해왔던 투자를 복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카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